네,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주말도 마다하고 드루킹 일당 조사와 자료 분석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한 댓글 조작 사건보다 인사청탁, 뇌물 등의 대가성 의혹 등을 중심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양지민 변호사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주말도 마다하고 드루킹 일당 조사와 자료 분석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세 번째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조사에서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특검은 지속적으로 그 댓글 조작 사건 외에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핵심을 두고 그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사청탁이 있었으면 그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봤는데요. 특히 지난 조사에서는 과연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그 경공모가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위한 사조직이었다라고 보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드루킹에게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특검팀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댓글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경찰 수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직접 수사를 한 건데요. 이 정치권 인사와의 연결고리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도 특검팀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개월간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서 보니까 댓글 조작 혐의가 이제 추가로 발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압수수색부터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증거를 조사하는 그 일련의 절차들을 본인들이 직접 다시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도 지난 5일에 주요 국내 포털 사이트들 법인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미 한 장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그러한 댓글 조작을 정치권 인사들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대가로 어떠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이 오고 간 그런 대가성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또 중점을 맞춰서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특검과 경찰이 사실은 대립하는 그 모양새도 조금은 보였는데 이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지금까지 드루킹은 3번 소환했고 관련자들은 1번 이상 소환 조사 또 그리고 압수수색을 벌여왔는데 어쨌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맞춰보고 있는 거잖아요.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경수 지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비서관의 조사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는 일단은 그 경공모 관련 그 회원들을 다 한 번씩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러한 진술들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드루킹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진술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드루킹에 대한 그런 진술 조사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으로 확장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이 좀 특검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래 그 사실관계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돼야만 그것을 김경수 지사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수사의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좌관과 더불어서 김경수 지사도 조만간에 소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지사 앞에서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연결해줬다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인물로 혐의점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김경수 지사,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소환은 이 드루킹의 1심 결심 공판 뒤에 이뤄졌는데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무죄를 주장을 해가지고 검찰이 추가 기소 뜻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180도 갑자기 무죄를 주장한 이유,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 드루킹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본인의 유죄를 모두 인정했던 이유가 본인이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돼서 그 부분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유죄로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불구속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상태잖아요. 근데 빨리 풀려나서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에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전략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이 출범하면서 그 계획이 조금 무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죄를 사실은 이걸 인정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거와 확장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이라도 지금 첫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본인이 앞으로 조금 범죄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한다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신빙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수정하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뭐 제가 볼 때는 고객 갑질 어떤 이런 그 사건이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영상 보셨을 봤습니다. 텐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고객이 이제 피부 화장품을 쓰고 나서 두드러기가 났다고 해서 컴플레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심한 반응이었고 굉장히 그렇죠. 그 영상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이게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객이 이제 나는 일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다. 내가 그렇죠. 여기서 화장품을 수년간 구매를 해왔고, 근데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원에게 항의를 했는데 네. 직원은 사실은 마련돼 있는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직원의 태도에 이제 이 백화점 고객이 화가 나서 결국에는 백화점 직원의 머리채까지 잡았고요. 네. 굉장히 폭언을 하면서 백화점이 정말 떠들썩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그렇죠. 직원들을 사실 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적용한 혐의는 이제 폭행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여성이 백화점에 있는 그 진열된 화장품도 막 집어 던지고 깨지는 네. 게 이제 영상을 보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엄연히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백화점 소유의 그 화장품을 깨뜨리고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재물 손괴라든지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 직종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처벌 기준이 따로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고요. 다만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그래서 이게 3월에 통과가 됐고 이번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만약에 이제 감정노동자가 고객이나 어떤 서비스 직종을 하는 그 상대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받게 되면 네. 정신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그 감정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사후적인 조치에 사실 초점이 맞춰서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따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은 없지만 형법에 규정된 대로 만약에 뭐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모욕죄 아니면 네. 이번 사건 같이 폭행을 했다라 그러면 폭행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해까지 발생했다 중대하게 다쳤다라고 하면 이제 상해죄까지 적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첫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이기 때문에 네. 저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인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상당합니다만 여고생 시신에서 얼마 전 그 수면제가 나왔다고 했고, 그러니까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또 범행 이틀 전에 용의자가 낫하고 이제 전기 이발기를 챙겼다 이런 점에서 어떤 용의자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범행 전과 후를 나눠서 보더라도 예. 범행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의 휴대전화에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여고생과 접촉을 해서 만남까지 이루어졌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는 낫 그리고 뭐 전기 이발기를 미리 배낭에 넣어서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이 여고생이 입었던 옷과 그리고 들고 다녔던 손가방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본인의 집 앞 마당에서 다 태워서 사실은 그 잿더미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고생이 입었던 옷에 뭐 단추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전에도 굉장히 치밀했지만 범행 후에도 본인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관계자들은 혹시나 또 다른 여죄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참 이 여고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범행의 전모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 동기는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범행 동기를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첫 번째는 성범죄로 봤습니다. 성범죄.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이 여고생의 시신이 굉장히 부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체액이라든지 뭐 유전자를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숨진 그 피의자의 사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DNA 감식을 하기는 했는데 여고생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충분히 그거는 본인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전에 그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좀 미궁에 빠졌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피의자가 실제로 여고생을 살해를 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이 입증이 됐지만 도대체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왜 전기 이발기를 가지고 가서 시신을 훼손한 것인지, 어떻게 그 산까지 높은 곳까지 여고생을 유인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한 이후에 그 일이 발생한 것인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